그래서 알트를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버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? 알트에 들어가는 때는 좀 비트코인이 좀 부러진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이 있은 다음에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최소한 마이너스 10% 이상 날 때 그때가 정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3월에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. 근데 비트가 만약에 2배가 되면은 얘네들은 10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해보면 복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매도는 언제 할 거냐? 내년까지는 일단 저는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. 내년까지 들고 가면 얘네들이 한 10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.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것도 정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알트코인에 사람들이 다 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긴 하지만 지금 7천만 원인 게 저는 한 2억 정도 번다고 했잖아요. 7천만 원이 2억이 되면은 대략 한 3배가 되니까 200% 정도의 수익이죠. 1년 만에 200% 수익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이죠. 네, 진짜 이건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 미친 수익률인데 저는 평균 단가가 대략 한 3,5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이미 100% 정도 수익을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면은 한 600%, 700% 정도 수익이 되니까 이것도 진짜 미친 수익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것만 하기에는 뭔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알트코인은 좀 어디까지나 좀 복권처럼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산다고 칠게요. 로또 복권을 사면 이게 한 게임에 1,000원이고 보통 5게임 하니까 5,000원에 산단 말이에요. 5,000원에 사서 아무것도 당첨이 안 되고 꽝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. 저는 뭐 할 때마다 대부분 꽝인 것 같아요. 확률을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꽝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 로또 복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원금을 잃었네, 수익률 마이너스 100%네 해서 뭐 슬퍼하거나 하진 않잖아요. 요 정도 느낌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로또 복권을 막 1억어치 사고 뭐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로또에 막 1,000만 원씩 사고 그 우리 끝을 다 알잖아요. 물론 불법입니다. 제가 알기로 100만 원도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10만 원인가? 하여튼 뭐 금액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로또는 어디까지나 좀 적은 돈으로 뭐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꽝이 되거나 그냥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뭐 한 10,000원이나 한 뭐 10만 원 정도? 요 정도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알트코인의 종목을 좀 많이 하면 안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샀는데 요건 되게 잘 됐어. 만약에 50% 오르고 얘도 잘 돼갖고 60% 오르고 뭐 너무 잘 됐잖아요.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, 뭐 얘네들은 마이너스 80%막 요런 식으로 막 됐다고 쳐요. 결과적으로는 손해거든요. 손해.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돼가지고 얘가 한 150% 벌었다고 칠게요. 이렇게 해도 아마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알트를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버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? 진짜 많이 해도 한 3종목 이내였으면 좋겠어요. 좀 분할해서 투자하고, 분산이 아닙니다. 분할입니다. 분할해서 투자하고, 그리고 좋은 말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는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잡초에 물 주려고 꽃을 꺾어가지고 이런 데로 이렇게 옮겨 타거든요. 이런 걸 뭐 순환매 노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순환매는 그러니까 뭐 단기로 2, 3일 정도 단타 칠 때에는 좀 유효한 것 같은데 저처럼 좀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에는 좀 알맞진 않은 것 같아요. 홀짝 투자 같은 개념이라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이야기는 뭐 들을 필요 없고 저 같은 초보자, 저같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트레이딩이 되게 약하거든요. 본업하고 같이 하면 좀 되게 힘드니까 알트코인을 특정 시기에 좀 투자하고 좀 3종목 이내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왜 3종목 이내로 줄여야 되냐? 그냥 10종목이고 20종목이고 백화점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고민을 많이 안 해요. 좋아? 그럼 일단 사보지 뭐. 일단 사보지 뭐가 되거든요.
생각하기 싫으니까.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뭐 차트 보고 분석해 보고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. 누가 좋대? 아, 그래. 일단 사보지 뭐. 그리고 쳐다보는 거죠. 몰빵 투자하고.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종목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. 종목을 줄여야 검증을 많이 할 수 있어요. 이게 진짜 오를까?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죠.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비중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. 그러면 제 생각에는 900만 원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얘는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0% 이상은 1년 이내에 좀 보장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100% 이상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저는 한 70%는 가능성이 70% 이상이라고 보거든요. 되게 손익비가 좋잖아요. 잃을 가능성보다는 딸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한 10년 이상 장기를 보면 오를 가능성 100%가 뭐야? 뭐 한 500% 이상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또 이것만 사면 좀 뭔가 심심하고 재미없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는. 알트는 안 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심심하고 그 고수익을 노리고 싶은 사람은 100만 원 정도만 좀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거를 분산까지 하면 뭐 10만 원씩 투자해서 잘 번다고 해도 뭐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트들 있죠. 전통의 알트들, 뭐 이더리움이나 지난 시장의 강자인 뭐 솔라나, 아주 옛날 케케모군 시절에 좀 잘 나갔던 리플. 저는 리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마 지금 리플을 사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대부분은 리플에 좀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뭐 평균 단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플에 많이 물려있으면 이번 시장에서는 얼마가 됐든 좀 탈출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오래 가져가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. 이런데 뭐 나는 투자하고 싶다.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전 리플을 추천하진 않지만 이더나 솔라나의 좋은 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. 지금 들어가면 좋냐?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반감기 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? 잘 모르겠어요. 알트에 들어가는 때는 좀 비트코인이 좀 부러진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이 있은 다음에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최소한 마이너스 10% 이상 날 때. 흔하거든요. 마이너스 10%가 오겠어요? 아, 진짜 흔하거든요. 마이너스 20%. 뭐 얼마 전에도 1월 달에도 있었잖아요. 너무 흔하거든요. 이렇게 흔한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. 좀 기다려도 되지 않아요? 이거 투자하는데 이거 못 기다리면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 무엇을 투자해도 이렇게 인내력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저는 돈 벌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제가 기준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.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잃을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는 하지 않는다. 알트 말하는 거야, 알트. 저의 알트 투자 원칙입니다.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못 지키더라고요. 지켜야 돈을 법니다. 지켜야. 분할 투자를 해야 돼요. 분할 매수. 분산은 하지 말고 분할은 해야 됩니다. 이 차이 아시죠? 분산 투자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.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게 분산 투자고, 분할 매수는 시점입니다.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.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내가 이걸 사야겠다 생각하면 정말 최소한 한 열흘 정도는 좀 나눠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빨리 올라가 버릴 것 같아서 쏴버릴 것 같아서 아 그래 이거 급등할 것 같으니까 왕창 사야지 하고 한 방에 다 사면,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돈을 잃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번엔 딸 수도 있죠. 아 역시 시점을 너무 잘 잡았어.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. 좀 떨어져갖고 아 더 사야지 하고 딱 사잖아요.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이때부터 시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아까 비트코인은 20% 떨어지는 거 흔하다 그랬죠. 알트코인은 50% 떨어지는 것도 너무 흔합니다.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좀 이렇게 크게 부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솔라나든 뭐 이더든 그냥 뭐 무슨 코인이든 상관없이 알트 코인을 매수한다고 해도 비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
비트가 떨어지고 얘네들은 더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해서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. 최소한 열흘. 네, 요거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요게 분할 매수예요.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할 때 진짜 뭐 정말 스캔 코인 같은 거 있거든요. 시가총액이 한 100억밖에 안 되는 거. 요런 거는 세력들 붙으면 뭐 금방 1000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빵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하지 마시고요. 최소한 100위권 이내의 코인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적으로는 50위 이내에 좀 들어가는 코인으로 매수하시면 좋겠어요. 아니,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오르냐.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의 알트코인 투자 원칙입니다. 이거 저의 이더나 솔라나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알트를 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말고 비트가 부러졌을 때, 그러니까 신생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시체가 없거든요. 상방이 열렸다는 뜻이죠. 비트가 만약에 2배가 되면은 얘네들은 10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해보면 복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한다고 치면 여기에 뭐 100만 원을 쏟았다. 그럼 이게 10배 되면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.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여기서만 1000만 원 벌고 뭐 비트코인으로 또 한 1000만 원 벌었으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 번 거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코인을 돈을 많이 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2000만 원이 있다. 그러면 코인 투자 다 하지 마세요. 네, 여윳돈을 다 넣지 마시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.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.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길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.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여유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계속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. 저는 코인 시장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조급하면 남들에게 돈을 계속 주게 돼 있어요.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유는 내가 아무리 마인드셋을 다지려고 해도 이 여유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. 이 여유는 현금 보유에서 나옵니다.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조급함에서 좀 떨쳐버리고 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좀 노력을 좀 해봅시다.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돼요. 내가 암만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. 갖고 있는 돈 다 넣지 마세요. 내가 7천만 원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 한 개 사면 되나요? 사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걸 못 버틸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해요. 분할 매수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우니까. 제가 추천하는 거는 7천만 원 있으면 비트코인 한 개 다 살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 정도만 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. 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살 수도 있고 그럼 오르면 어떡하냐. 올라도 2천만 원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나중에 뭐 일부 1000만 원 정도는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몰빵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갑자기 급한 돈 1000만 원 쓸 일 있으면 비트코인 팔아야 되잖아요. 또 마침 그때 또 떨어져 있으면 이때 팔아야 되잖아요.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항상 현금 보유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트코인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사실 한 10개 이내로 추려지거든요. 많아야 한 20개? 10개에서 20개 정도 코인을 제가 현 시점에서 이게 중요해요. 네, 이거는 현 시점에서 추린 거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단 아닙니다. 저는 매월 1회 정도는 이렇게 알트코인을 계속 추려볼 거예요. 알트코인 투자 후보군입니다. 요 중에서 저는 1개에서 한 3개 정도, 요 정도 알트코인을 추릴 거예요.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너무 부담스러워요. 이거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냥 노가다니까 네,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말씀드릴게요. 대략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릴 겁니다. 알트코인을 상위 100위권 유망 알트코인 이거를 뭐 저랑 하루님이 같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. 부동산 공부도 제가 해봤고 주식 공부도 해봤고 코인 공부도 해봤는데 그래도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래도 좀 정형화된 툴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공부할 사람 찾는 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. 근데 코인은
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 다르고 그리고 돈 번 사람 찾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. 지속 가능성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렵고. 근데 하루님은 대화를 좀 나누어 보니까 저랑 성향이 너무 비슷하시더라고요. 서로 아이디어 공유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차트 보는 눈도 좀 비슷해요. 그래서 하루님께서 지금 열심히 리서치를 저보다 더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냥 공부용으로 찾은 거 10개 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거는 대략 한 한두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너무 부담스러워요. 이거를 말씀드릴 계획은 없고 요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.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죠. 네. 그래서 원픽, 투픽 뭐랑 뭐다 이것까지 힘들고 여러분도 이걸 잘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. 예를 들어 차트가 지금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럼 이게 지금 요 매물대에 오면은 매수할 거다. 뭐 요렇게까지는 말씀드릴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땡땡X 뭐 요런 코인이 있는데 이 가격에 오면 매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. 매수 시점이 언젠지는 당연히 알 수 없죠. 이 금액이 여기에 올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제가 생각해 이렇게 되는 시점이 비트가 마이너스 20, 30% 나야 돼요. 그러면 얘네들이 한 4, 50% 빠지니까 그럼 이 가격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때가 정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3월에서 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. 뭐 길어야 6월. 이때까지는 그냥 리서치만 계속 할 거예요. 현금을 계속 모을 겁니다.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 매수할 거예요. 투자가 기다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 시점을 기다릴 수 없으면 저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. 매도는 언제 할 거냐? 매도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일단 저는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. 내년까지 들고 가면 얘네들이 한 10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. 저는 알트코인은 좀 4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 마음이거든요. 비트코인은 좀 장기 보유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데 알트코인은 잘 리서치해서 산 다음에 농사는 중요한 게 추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벼농사 지어놓고 10년 만년 냅두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. 알트코인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지금이 한 겨울에서 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곧 있으면 이제 씨 뿌리고 모내기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추수하는 계절은 한 내년 1, 4분기나 상반기 한 3월에서 6월 요쯤이 되지 않을까.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할 거예요. 그리고 비트도 일부는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. 반 정도만. 그래서 그렇게 생긴 자금을 저는 모두 다 서울 부동산을 살 겁니다. 서울 부동산 뭐 살 건가요? 그거는 미래를 제가 예견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후인데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. 서울 부동산은 한 25년 하반기쯤 사지 않을까. 전 여러 개 사진 않을 거예요. 좋은 걸로 한 개 정도? 많이 사야 한 2개 정도? 뭐 그 정도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분양권 투자를 하면 좀 여러 건 하게 되겠죠. 내년에 분양권 시장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. 왜 잘 모르냐면 지금 분양권이 양도세가 엄청 크거든요. 양도세를 일반과세 해주면 그때는 분양권 투자를 할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분양권 중과를 계속하면 분양권 투자는 못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분양권 투자하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미분양이 넘칠 테니까. 비분양이 넘치는 거를 막는 방법은 다주택자들, 투자자, 투기꾼, 뭐 저 같은 사람들 이게 끌어들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. 분양권 시장은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모아서 뭉쳐가지고 빌딩으로 법인 만들어서 그걸로 매수를 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뭐 중간에 말을 바꾸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변경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이게 앞으로 저의 투자 계획입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정길의 투자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계획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인 생 초보입니다. 초보의 말을 듣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 코인 시장에는 전문가가 없어요, 여러분.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진짜 전문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나는 코인의 전문가야. 물론 뭐 계실 수도 있죠. 저보다 잘 아는 분은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분 말대로 하면 뭐 다 무조건 돈 버는
뭐 그러면 그 이분은 벌써 뭐 한 200억 이상, 1000억 이상 자산가가 돼 있겠죠. 근데 그런 분은 뭐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.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차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초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고, 지난 장에 돈 번 방법이 이번 장에도 똑같이 같은 코인으로 적용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이제까지 돈 버는 방법들에 투자하되 현 시점에 맞는 투자를 저는 진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.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다 나눠 드릴 계획이에요. 근데 어디까지나 공부용이라는 거. 투자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. 공부 잘한다고 투자 잘해서 돈 잘 버는 건 아니니까. 하지만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공부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도 제 방송 보시면서 좀 타당하다 느끼시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알트코인 얘기 한 개도 안 하고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하루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예습이죠, 예습. 네, 구글에다가 코인 마켓캡을 치면 네,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. 네, 여기를 보시고 순위가 다 나옵니다. 이 순위는 시가총액 순위예요. 그러니까 전체 코인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. 유통 물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저는 50위권을 네,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50위 하고 있으니까 빔을 한번 볼게요. 뭐 이건 좀 제가 잘 모르는 코인인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걸 누른 다음에 모두를 일단 한번 눌러봐요. 이게 너무 길면 오래된 코인이니까. 근데 보니까 한 11월쯤에 상장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좀 애기 코인이죠. 제 이야기에 다 부합이 됩니다. 일단 두 가지는 맞췄죠. 일단 신생 코인인 것 같아요. 이따 확인은 필요합니다. 그리고 탑 50위권, 50위니까 여기 두 개를 만족시켰죠. 그럼 일단 후보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낼 거예요. 그 다음에 보니까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네요. 네, 보면은 여기에서 거래량 비율이 바이낸스에서 제일 크죠. 네, 그러면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. 티커가 이게 빔X 이렇게 된 코인이고요.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. 작년 11월이니까 한 3개월밖에 안 된 완전 애기 코인이죠. 그러면 제가 이 코인을 사실 저 뭐 미리 알아본 코인이긴 합니다.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힘이 좋죠. 신규 상장 코인인데 50위권에 들어왔잖아요. 이것만으로도 힘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고 네, 보입니다.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매물대거든요. 매물대. 저는 이 매물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. 뭐 이렇게 전 MA 이동평균선 이런 거는 잘 안 봐요. 네,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데드 크로스, 골든 크로스 뭐 그냥 뭐 볼 때도 있는데 뭐 신경 안 씁니다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아니에요. 근데 MA 보고 네,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. 근데 누구나 다 이 매물대는 봅니다. 매물대는 진짜 중요하니까. 누가 봐도 요 가격에 오래 이렇게 머물렀죠. 거래도 좀 많이 일어났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런 거를 지지선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뭐 더 간다고 해도 나중에 떨어져도 여기쯤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여기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때쯤부터는 저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. 여기 금액을 주면 안 주면 못 사죠. 그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. 그럼 뭐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빔이라는 이 코인을 100만 원어치 살 거다. 그러면 열흘 동안 한 1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매수하면 되죠. 그럼 뭐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이 금액이 안 오고 그냥 올라갔다. 그럼 얘는 그냥 뭐 내가 못 사고 날아가는 거죠.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포모가 와가지고 뒤늦게 올라타고 이런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. 100위까지 추리면 많으면 한 20개 나올 것 같은데 저를 혹시라도 벤치마킹 하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진짜 상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. 제가 뭐 유료 강의도 아닌데 제가 강의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고 근데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알트로 돈 버는 거는 정말 매우 힘든 일입니다.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알트코인은 진짜 매우 위험합니다. 진짜 너무너무 위험해요.
투자의 추천은 아니고 그냥 저도 그들 중에서 뭘 살지 저도 모릅니다. 제발 공부용으로만 네,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